같은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고성이의 층만 건너뛰는 순간 고성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이미 삭제됐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알아챘는데요. 이번 고성이의 약점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고성이는 원래 사람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딱 한 가지는 끝까지 믿어왔거든요.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결제 라인은 배신하지 않는다. 전자서명은 내 손이 아니면 찍힐 수 없다. 고성이는 그 원칙주의로 살아남아온 사람이었고 그 원칙주의가 남들에게는 도덕적 우월감처럼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고성이가 그 원칙을 너무 믿었다는 거였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믿는 만큼 확인을 덜 하게 되잖아요. 고성이의 휴대폰이 새벽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알림이었습니다. 보증 채무 발생 안내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요. 고성이는 순간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신처가 너무 정교했습니다. 고성이가 실제로 쓰는 법무 플랫폼 이름, 고성이 회사의 법인명, 그리고 고성의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숨을 크게 쉬려다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까 봐요. 고성이는 그 대신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차갑게 꺼졌습니다. 고성의 귀하, 금일 3시 17분 전자서명 완료로 인해 300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고성이는 내가 새벽에 서명할 리가 없잖아라는 말을 목으로 올렸다가 그대로 삼켰는데요. 고성이가 무서웠던 건 금액이 아니라 서명이 완료됐다는 단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위협이 아니라 확정이거든요. 혹시 확인만 하면 취소 가능 같은 여지도 없고 그냥 이미 끝났다고 통보해버리는 그 문장 말입니다. 고성이는 곧바로 법무팀에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면 아래에 짧은 문장이 더 붙어 있었거든요.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실을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마십시오. 위반 시 귀하의 의료기록, 열람 내역이 즉시 공개됩니다. 여기서 고성이의 손끝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의료기록이라는 단어는 이번에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번엔 병원에 가면 망한다 같은 공포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내 병원 기록을 들여다봤다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자기가 숨긴 게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적어도 병원 문제만큼은 가족을 지키려고 절대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늘 짧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하니까요. 고성이는 그날 아침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안전지대여야 하는데 지금은 집이 제일 위험한 장소처럼 느껴졌거든요. 대신 회사로 바로 갔습니다. 고성이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산했어요. 보증 채무는 위조일 가능성이 크다. 위조라면 결제 로그가 남는다. 로그는 추적할 수 있다. 고성이는 분노보다 먼저 정리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막혔습니다. 늘 자동으로 열리던 차단기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안내판에는 정기권 해지가 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통로가 끊겼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있던 자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고성이는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 앞 보안 게이트에서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고성이가 출입증을 태그하자 빨간 불이 켜지고 짧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고성이를 보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은 안 하는데 그게 더 무섭죠.
다들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거든요. 거기서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고성희를 직접 막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한 발 뒤에서 규정을 내세워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박성재가 오늘은 고성희 앞에 섰습니다. 그 자체가 고성희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예외다. 오늘은 내가 안으로 못 들어간다. 박성재가 고성희를 보며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출입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고성희는 그 호칭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대표도 아니고 그냥 고성희 씨로 내려놓는 말. 고성희는 웃지도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정지시켰는데? 박성재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 말했는데요.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박진석 대표님 지시로요. 고성희는 그 말이 제일 이상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새벽 3시에 그렇게 빨리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고성희는 원칙주의자였고 원칙주의자는 절차가 꼬이면 바로 냄새를 맡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봉투도 없었습니다. 대신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화면에 떠 있는 건 접근 권한 회수 공지였습니다. 사내 시스템, 법무 플랫폼, 회장실 출입, 법인카드 승인 권한, 심지어 비서실 일정 접근까지 전부 차단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고성희는 여기서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누가 고성희의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고성희의 손발을 자른 거구나. 고성희가 평생 사람을 조종할 때 쓰던 게 돈이 아니라 접근 권한이었거든요. 결제. 라인에 끼어 있고 정보에 먼저 닿고 사람들의 일정과 약점을 먼저 쥐는 것. 그걸 끊어버리면 고성희는 그냥 혼자 남습니다. 그때 로비 옆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타이밍이 완벽했는데요. 고성희는 그 플래시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라는 걸 압니다. 고성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도망으로 찍히니까요. 고성희는 오히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원칙주의자였고 원칙주의자는 마지막에 체면을 붙잡습니다. 그 체면이 자기 방패라고 믿으니까요. 그때 지은호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어든 얼굴이었는데요. 조용한 사람이 더 단단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고성희는 그 단단함이 신경에 걸렸습니다. 고성희가 눌러서 만들었던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옆으로 이 지역이 딱 붙지는 않았는데 아주 조금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주 조금이 고성희를 더 자극했어요. 한편이라는 건 늘 작은 거리에서 시작되니까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뭐 알고 있지? 지은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성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림 받았습니다. 제 이름도 결제 라인에 있었더라고요. 고성희의 심장이 한번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까지 엮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고성희 제거가 아니라 관계 폭발하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순간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의 검사 결과지에 찍혀있던 단어, 불일치 누군가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치기 했다는 그 싸늘한 감각. 고성희는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 판은 돈판이 아니라 혈연과 기록을 한 번에 흔들어 무너뜨리는 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로비에서 빠져나와 다영나가 머무는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다영란은 예전엔 고성이가 흔들리면 먼저 손을 잡아주던 딸이었는데요. 요즘 다영란은 손을 잡아주기보다 거리를 두는 쪽이었습니다. 딸이 거리를 두면 엄마는 변명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다영란은 식탁 위에 태블릿을 돌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새벽에 서명한 거 맞아? 고성이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억울함보다 먼저 분노가 올라왔을 겁니다. 너까지 나를 의심해라는 감정이요. 그런데 고성이는 원칙주의자라서 감정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근거를 찾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는데요. 난 서명한 적 없어. 누가 내 계정을 훔쳤어. 다영란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사람들한테 규정대로 하자고 말했잖아. 근데 규정대로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규정 믿는 엄마가 제일 멍청한 거 아니야? 그 말이 고성이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고성이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내가 믿던 시스템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공포. 고성이는 늘 사람을 못 믿는 척했지만 사실은 절차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덜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빈틈을 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이지환이 연락해 왔습니다. 이지환은 고성이를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었는데요. 이지환이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결제 로그 봤어? 고성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너 뭘 알고 있어? 이지환은 비웃듯이 말했는데요. 내가 믿는 그 전자서명, 누가 찍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누가 결제 라인을 바꿨는지. 결제 라인 바꾸면 내가 안 찍어도 찍힌 것처럼 만들 수 있거든. 고성이는 여기서 처음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협박했는지 그런 게 아니라 결제 라인을 뒤집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법무 플랫폼에 접속하려다 막혔고 사내 계정도 차단돼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규정 밖의 통로도 하나쯤은 만들어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성이가 예전에 외부 감사 대응용으로 만들어둔 별도 열람 계정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계정으로 회의록 수정 로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기록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사회 회의록 최종본이 새벽 3시 12분에 수정됐고 3시 16분에 결제 라인이 재배치됐고 3시 17분에 고성이 이름이 자동 승인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승인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 누르지 않아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으로 넘어가는 설정인데요. 그 설정을 아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수정한 계정의 접속 위치가 병원 게스트 와이파이로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고성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 또 병원. 그런데 이번엔 협박 문장이 아니라 로그가 병원으로 고성이를 끌고 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병원으로 흔적을 남긴 느낌이었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병원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러 병원으로 보이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동시에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지은호의 불일치 문제, 지은호의 과거 기록, 고성이가 숨기려 했던 의료 관련 단서들, 그게 한데 모이는 장소가 병원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밤늦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늘 비슷합니다. 깨끗해서 더 무섭고 조용해서 더 잔인하죠. 고성이는 접수대가 아니라 기록 열람 창구로 갔습니다. 고성이는 본인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힘으로 누르면 더 흔적이 남으니까요. 고성이는 원칙주의자이면서도 원칙을 깨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구 앞에서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한동안 사라져 있던 사람이고 등장하는 타이밍이
늘 이상한 사람이었는데요. 정보아가 고성희를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혜 씨, 누가 기록을 만지면요, 기록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흔적을 남겨요. 고성희는 그 말에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 판은 협박판이 아니라 기록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록 전쟁은 보이스나 현금보다 잔인합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한번 찍히면 평생 따라오니까요. 고성희가 정보아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의료 기록을 봤어? 정보아는 대답 대신 작은 USB가 아니라 서버 발신 알림 캡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특정 시간에 기록 열람 요청이 들어갔고 승인자가 박성재로 찍혀 있었는데요. 박성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고성희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예전에 무심코 피가 섞인 사이냐는 말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아무 말처럼 던졌지만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칼이 이제야 어디로 향하는지 보였어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박진석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울컥해서 말이 길어질까 봐요. 고성희는 대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고 단단하게요. 원칙주의자가 분노할 때는 말이 짧아집니다. 결제 라인 누가 바꿨는지 난 로그로 찾았어요. 당신도 알고 있죠. 오늘 밤 이사회 회의록 원본 열어봐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뜨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무시는 준비의 신호니까요. 그때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표님, 저도 로그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수정 계정이. 병원 와이파이로 찍혔는데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고성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호 이름을 또 떠올렸습니다. 불일치 바꿔치기. 그리고 이번엔 보증 채무가 아니라 누가 어떤 시간에 병원에 있었는지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됐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박진석을 설득해서 판을 되돌릴 건지 아니면 지은호의 불일치까지 끌어올려서 누가 기록을 조작했는지 끝까지 터뜨릴 건지요. 박성재는 끝까지 박진석 편에 서서 고성희를 바깥으로 밀어낼까요? 아니면 박성재가 알고 있는 결제 라인의 진짜 비밀을 고성희에게 흘릴까요? 다영나는 엄마 고성희를 끊어낸 채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원칙을 믿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다시 흔들릴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꺼림칙한 질문이 남습니다. 새벽 3시 17분 고성희의 이름이 자동 승인 처리되던 그 순간 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밖에 누군가였을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안의 사람이었을까요?